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 새 국가 안보 전략 NSS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태평양을 중시했던 기존 전략에서 이제는 미국 본토와 주변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이 크게 바뀐 건데요. 짧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 이후, 길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어져온 미국의 안보 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진 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내용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다뤄볼 텐데요.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NSS 국가 안보 전략이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미국에서 대통령 시험 임기가 4년이죠. 네. 그 4년 동안 그 행정부의 국가 안보에 관한 큰 틀을 제시하는 거죠. 곧 후속으로 나올 국방 전략 NDS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구체적인 이제 지침을 담습니다. 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제일 중요하게 바뀐 것은 미국 안보의 우선순위를 본토와 주변 지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존재적 위협으로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큰 틀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네. 동아시아 안보에서 한국에게 부담과 책임을 더 많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중국을 주요한 경쟁자 혹은 도전자로 설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지대다 이렇게 설정했던 기존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크게 바뀐 거죠. 네. 트럼프 재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세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어떤 시각 그리고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서 그런 점과 관련한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서론에서 이런 말을 하고 합니다. 냉전 종식 후에 우리 외교 정책 엘리트들이 전 세계에 대해서 영구적인 미국 지배가 우리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다라고 스스로 확신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문제는 그들의 활동이 우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만 우리한테 관심사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쓸데없이 미국과 관계없는 문제 다른 나라 문제에 쓸데없이 개입해 왔다 이렇게 네. 비판한 거죠. 그리고 또 4장 전략이라는 그 장에서는 또 우선순위를 다루는데 전략의 우선순위를 다루는데 부담 분담과 책임 전환을 동맹국에게 넘겨야 된다. 이렇게 동맹국에게 부담을 부담해주고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대목인데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전적으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아틀라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는 큰 거인이죠.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거인. 미국이 여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수십 개의 부유하고 정교한 동맹 및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한테 대해서 자국 지역에 대한 주요 책임을 떠맡기고 우리의 집단 방해에 더 기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이제 미국 혼자서 국제 질서를 책임지지 않겠고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고 네. 동맹국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좀 해라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냉전 시대 때에는 자유민주 질서 유지나 뭐 서방 체제의 승리, 존속 이런 거 말했고 냉전 이후에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지속과 확산을 내세웠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는.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인 차원의 어떤 관여한다든지 개입하는 걸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적어도 얘기니까. 축소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다면 미국 국가 전략상의 우선순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의 역할을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제 개입을 좀 줄여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라는 2장 2항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무엇을 원하며 세계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때 우선순위를 잘 나타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방부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잘 통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즉 네. 서방부의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 지역인데 이번에는 미국 본토와 주변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바뀐 거죠. 미국의 전 세계적인 개입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후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서방구를 원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마약 테러리스트 카르텔 기타 초국적 범죄 조직에 맞서
우리와 협력하는 정부들이 있는 서방구, 적대적 외세의 침입이나 핵심 자산에 대한 외국 소유가 없는 서방구.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몰로 독트린에 대한 당연한 기결을 주장하고 집행할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몰로 독트린이라는 것은 19세기 초에 미국의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아메리카 대륙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럼 미국의 유럽의 문제에서 간섭 안 하겠다. 네. 즉 이건 미국의 고립지 선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세력권이다 하는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미국의 서반구 우선주의의 독트린이라 할 수 있죠. 이제 다시 트럼프가 몰로 독트린을 갖다가 더 집행하겠다. 이제 더 정교하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이 나옵니다. 즉 이제 이 인도 태평양은 서방구 다음에 중요성이 있다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중요한 해로들의 항행의 자유를 보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핵심 자지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원한다. 즉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 안보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경제, 세계 경제 약간 이제 혈맥 같은 곳으로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유럽을 언급합니다. 유럽이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거죠. 예, 네. 내려갔네요. 유럽의 자유와 안보를 보존하는 데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의 문명적 자신감과 소구적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유럽한테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표현까지 실제로 나옵니다. 네. 유럽이 문명적 소멸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타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동입니다. 네. 적대 세력이 중동과 그곳의 석유 가스 공급 그리고 통행로에 위치한 병목 지점을 장악한 것을 막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한테 큰 희생을 몰아넣었던 그 지역의 장기 전쟁에는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중동에서 장기전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중동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뭐 생명공학 이런 미국의 기술과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매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아메리카 대륙, 그렇죠. 인도 태평양, 유럽, 중동.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땅,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은 좀 존중하고 어떻게 경쟁해 보겠다. 네. 그리고 유럽은 무시하겠다. 중동에서는 철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예. 순위가 그렇게 네, 나타나는군요. 네, 이거 예, 과거의 국가 안보 전략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렇습니다. 더 잘알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2017년에 국가안보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좀 있다가 2018년에 국가방위 전략 즉 NDS가 나왔는데요. 네. 그때 2017년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은 세계 질서를 둔 자유로운 비전과 억압적인 비전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열강들의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DS는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중시적인 도전은 국가 안보 전략이 지적한 대로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분류한 세력들에 의한 장기적이고 전략적 경쟁의 재부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정주의 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이른바 기존의 정통적인 질서나 어떤 문헌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즉 이단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이단 세력 기존에 현상 변경하려는. 네. 근데 그 수정주의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단 세력들이 우리의 이런 정통적인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 근데 이 세력들과 경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벌어질 무대를 인도 태평양이다 이렇게 이제 두 문서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거기에 중국의 경쟁자다 이렇게 설정한 거죠. 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 2022년 10월에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도 보면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경쟁자다. 그리고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나쁜 놈들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가 이 나쁜 놈들 퇴치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국방 전략에서는 중국의 증가하는 다영역 위협에 대비한 본토를 방어해야 되고 이런 식의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국 위협과 유럽의 러시아 위협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인도 태평양에서 네. 전 세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데 이게 지금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싹 빠져버린 거죠. 예. 그럼 이번에 중국, 러시아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죠. 방금 얘기한 대로 중국의 러시아에 대해 과거 같은 적대적인 규정이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네.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성을 제한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전략적 안정성을 갖게 되니까 그게 미국의 이익이다라고 어제 러시아를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의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이른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편입될 것이다라고 우리 엘리트들이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략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재종하고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상호주의와 공정성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거 중국을 존중하면서 경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적대적으로 규정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경제적인 경쟁자, 공급망 취약성의 원천 그리고 지역 지배력을 이상적으로는 억제해야 하는 대상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때문에 중국, 일본이 좀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네네. 대만에 대해서는 그렇죠. 대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얘기를 하나요? 우선 대만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거론하면서 네. 대만은 반도체 생산 지배력 때문에 또 대만이 제2 도련선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동북아와 동남아를 두 개의 별개 전장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만에 대한 관심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의 주변에서의 그 미국의 군사적 우위, 즉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약간 암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이상적으로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겠다. 이상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말 현실적으로 유지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우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으면 조심스러운 형식으로 토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방어는 제1도련선 동맹국들이 훨씬 많이 지출하고 행동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만을 방해하려면은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기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1도련선이라는 것은 중국,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까지 이어지는 선, 즉 거기를 이어진 걸 방위선을 1차 방위선이 할 수 있겠죠. 네. 그 제2도련선이라는 것은 일본, guam 그리고 뉴기니 그러니까 2차 방어선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는 제1 방어선, 제2 방어선이지만 미국은 또 태평양을 방어하는 제1 방어선, 제2 방어선이 되겠죠. 네. 근데 이 제1도련선에 걸쳐 있는 동맹국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일본, 한국 이런 나라,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돈 더 내서 대만 방어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부분도 좀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한국에 직접적 언급한 대목이 딱 하나 나오는데요. 네. 인도 태평양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들 국가들에게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를 증대할 것을 촉구해야 된다라고 한국을 언급합니다. 한국 돈 더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데 그 한국이 직접 기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어저께 그 엘브리즈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이 이 NS 국가안보 전략을 해설하는 글을 올려놨는데요.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네.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우리 그 한국은 이제 대만 방위에서 제일 임무가
한반도를 먼저 직접 방해하는데 스스로 방해해야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미국의 부담이 덜어서 미국은 대만 방해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한국에게 좀 위기이자 기회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태각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결국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할 공간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를 한국이 슬기롭게 받아서 동아시아에서 긴장과 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즉 네. 미중 대결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한국이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과 공간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한쪽에 끌려만 간다면 동아시아 분쟁에서 한국이 관여되고 개입되고 한국이 큰 피해를 입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이번 이 국가 안보 전략이 기존보다 좀 많이 늦게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난 고민이 있을까요? 8월부터 미국이 국가전략 우선순위를 서방으로 돌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폴리티코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네. 상당히 3개월 정도 늦게 나왔는데 그 늦게 나온 이유가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게 논란이 있었답니다. 즉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들이 네. 중국을 갖다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말아라. 적절히 표현하지 말아라. 계속 네, 얘기해서 네.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표현을 아마 완화시키느라고 이른바 이렇게 늦게 나오지 않았냐. 그만큼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좀 의식하고 신경을 거네요. 쓰고 있다고 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대결을 너무 네. 하는 방향으로는 안 하지 않겠다. 않겠다. 그래서 예. 표현과 위상 이런 조정을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이죠. NSS를 집중 분석해드렸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